자, 최근에 이재명이 지금 어떤 것을 계속해서 선전선동하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화영의 술판. 자, 실제 이것을 지금 이재명이가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오밤중에 SNS 글도 쓰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재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100% 사실이라면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뭐까지 만들고 있느냐? 지긋지긋해요.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술판 회유,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단장엔 처음에 민영배를 지금 내정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뭐 하느냐? 내일 수원지검이랑 대검을 또 항의 방문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민주당이 민주당 하고 있다. 그야 말대로 이제는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수원지검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서 명백한 허위라는 거예요. 명백한 허위. 자, 그러면 왜 명백한 해인지에 대해서 오늘 수원지검이 일일이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자, 어떤 걸 밝혔냐? 실제 검찰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교도관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실제 그래서 수원지검이 실제 이화영의 계도를 했었던 개호교도관 38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교도관 말에 따르면 술은커녕 음식도 반입을 한 적이 없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실제 수원지검에 당일 출정 기록, 결제 내역 확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이 주장했던 쌍방울 관계자들은 술은커녕 음식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화영 측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음식과 술을 마신 곳을 어디라고 특정했었습니까? 바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315 창고. 315 창고라고 얘기했습니다. 315. 자, 그런데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315 창고는커녕 어디서 그날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치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든 전후 관계들이 다 가짜다. 허위라는 것을 오늘 검찰의 발표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만두셔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뭐 하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적 조치 하겠대요. 법적 조치. 허위 사실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와 관련돼서 또 한 번의 책임을 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정말 재미있는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뉴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것도 아직까지 언론의 보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아직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띄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띄워야 돼요. 자, 무엇이냐? 이화영이요, 똥보를 차도 심하게 똥보를 찼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화영의 진술이 회유로 인한 허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해서 어떤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고 이재명 지시도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진술을 어떻게든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화영의 술판이 있었는데 그 회유를 목적으로 하는 술판이라면서 민주당까지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돼서 수원지검이 발표일은 뭐라는 겁니까?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화영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을 바꿔요. 이렇게. 창고 아닌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어떻게 주장했다고요? 여기 1315 여기 창고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팩트체크가 되니까 이제 말을 바꿉니다. 창고가 아니라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화영 변호인 측이 이렇게 그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공개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좀 더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까지 그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이요, 되게 큰 실수했어요. 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이화영 측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을 바꿨어요. 창고 아닌 녹화 진술실에서 마셨다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오늘 채널A에 이같이 말하며 술자리가 벌어진 시기는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 초 중순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 30일 19회차 조서를 쓴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시기 잘 보십시오. 언제라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 그리고 6월 30일 이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지?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는요, 언제냐? 6월 초예요. 6월 말이 아닙니다. 언제냐? 날짜 보여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2023년 6월 14일, 2023년 6월 18일, 2023년 6월 21일, 2023년 6월 22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 앞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술판을 만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화영 측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 술판을 만들었던 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초 중순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회유를 하려면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회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웃긴 건 뭡니까? 이미 진술을 다 해놨는데 회유를 왜 해? 진술을 다 해놨는데, 네? 6월 9일, 14일, 18일, 21일, 22일 이미 이재명과 관련돼서 5차례나 진술을 다 해놨는데 6월 말에 회유를 왜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이화영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의 진술을 검찰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화영에 대해서 회유를 했고 그 회유와 관련돼서 술판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화영 측이 자신이 술을 먹었다는 날짜가 언제라는 거예요? 6월 말에서 7월 초, 6월 30일 이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건 언제라고요? 6월 30일 전이라고요. 6월 9일, 6월 14일, 6월 18일, 6월 21일, 6월 22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미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된 진술을 5차례나 다 해놨는데 이미 이화영이 다 불었는데 검찰이 왜 회유를 합니까? 회유를 하려고 술바리는 왜 만들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들통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자, 친구 여러분들, 이거 아직 그 어떤 언론도 보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친구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십시오. 전후관계가 안 맞잖아요. 전후관계가. 날짜 순서가 안 맞잖아요. 아, 생각해보십시오. 회유를 하고 진술을 이끌어내야지 진술을 하고 회유를 왜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여론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파들은요, 허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에는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하나하나 파헤치고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꼬집어 넣어가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그들에 대해서 역풍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입니다. 딱 걸렸어. 그러니까 말을 왜 바꿔?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해? 아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민주당이요, 또 한 번의 선전선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 오늘 윤 대통령을 또 공수처에 고발했대요. 이유가 검찰 특활비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에 한정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의혹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몇 년 전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뉴스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놓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소 고발 니들 맘대로 하십시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최소한 공수처의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공수처가 아직까지도 수사와 관련된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이종석 장관. 이거 민주당이 고발한 게 언제입니까? 9월 5일입니다. 지금요 8개월이 넘어 8개월이. 근데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가 소환 조사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찍소리조차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수사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 지금 늦장 부리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해. 민주당은 때만 되면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정치적인 수사하지 말아라. 빨리 수사 결과 내라. 소환 조사해라. 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왜 이와 관련돼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요. 공수처에 고발을 하기 전에 먼저 공수처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부터 가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종섭 전 장관이 입장문 냈어요. 어떻게? 공수처에 연락이 없다. 연락이 없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뭡니까? 최상병 특검 적절하지 않다. 왜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 수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특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향해서는 일절 찍소리도 안 하는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특검부터 발의하고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입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더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터졌습니다. 바로 누구냐? 조국혁신당의 조국입니다. 역시 조국이 조국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조로남불을 한 번 더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선자 골프, 비즈니스서, 코인 금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조국이 올해도 아닙니다. 이달 초에 제주도에 감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탔다라는 겁니다. 탔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너는 타도 되고 다른 사람은 타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조국 씨, 본인은 비즈니스 타도 되고 다른 사람 비즈니스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조로남불입니까? 얼마나 조로남불이에요. 자,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회기 중 골프, 공항 의전실, 코인 금지를 결의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항 의전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하나의 특권으로서 공항 의전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거 하지 말자라고 조국혁신당이 결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선거 기간에 당대표 이용 문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대표 누굽니까? 조국. 네? 아직 조국이 빼지도 안 달았는데 조국이 아직 선거도 안 끝냈는데 벌써부터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당대표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 달고 공항 의전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은 못했어요. 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특권을 없애는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지만 뒤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진 특권이란 특권은 배지 달기도 전에 다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로남불입니까? 네?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된다. 니들은 안 되지만 나는 돼. 전형적인 조국의 조로남불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요. 지금 우리끼리 서로 책임 공방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물론 다른 분들은 야, 이 총선과 관련돼 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고 누구에게 더 문제가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당장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저런 조국의 모순점이 지금 일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알리는 게 전 더 급합니다. 전 이거 알리는 게 더 급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끼리 저는요 싸울 시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손가락질할 시간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어떤 모순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민주당과 조국이 지금 어떤 것을 숨기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우선순위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 목소리를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제도권 정치인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려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거예요. 이화영의 거짓말이 딱 걸렸다. 이화영이 말을 바꿔서 오히려 딱 걸렸다. 시기가 말이 안 된다. 네. 자, 오늘 이 포인트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